안녕하세요. 경매쫄투 대망입니다. 얼마 전에 추석이었죠, 추석. 근데 저희가 명절 인사도 못 드리고 지나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됩니다. 방송이 저희가 되게 자주 하기로 약속해놓고 또 약속 못 지켰는데요.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지겹더라도 바빠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시간을 내서 카리님하고 녹음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옆에 정대리님은 그냥 무건수행으로 오늘 앉아서 참관 모드로 계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 카리님이 인사도 할 겸 설명 한번 해주시죠. 지금 시작하신 거예요? 네. 제가 해야죠. 그냥 해요. 아무나 하면 되지. 그러게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정대리님이랑 같이 대망님이랑 이렇게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데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상가를 받아놨던 게 있잖아요. 몇 번 합방에서 아마 언급했었는데 유치권이 있는 물건이었다. 네. 소액의 유치권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근데 대출도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대출 몇 프로 받으셨죠? 상가? 뭐 프로가 중요한가? 근데 낙찰가에 한 90% 가까이 받았죠. 네네네. 유치권 있는데 네. 잘 받으셨네요. 일단은 유치권이 있어서 고생은 좀 했는데요. 그래도 유치권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잘 받아냈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랬어요. 유치권이 있었지만 그 사람을 뭐 경매 방해죄로 고소를 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액션은 취했습니다. 액션. 그 이유는 며칠 후에 이 임차인하고 재계약을 다시 합니다. 아, 재계약 다시 하시나요? 유치권자 겸 임차인이죠. 재계약을 안 하신다고 그렇게 안 하려고 했지. 뺀다고 그랬잖아요. 네, 빼려고 했으나 아주 아주머니는 아니에요. 저보다 4살인가 많더라고. 누나. 그 누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웃어요? 누님이야 진짜. 그럼 뭐 동생이라고 그래? 아니요. 누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커피숍에서 장장 저하고 한 3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죠. 너무 억울해하고 너무 세상 사는 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또 세상을 제가 덜 살긴 했지만 제가 경험해왔던 살아왔던 내용들을 이야기해주고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유치권은 이렇게 함부로 신고를 하면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분이 재계약을 좀 이렇게 원하는 듯 해서 혹시나 재계약할 의사가 있으면 난 해줄 마음도 있다 라고 비쳤더니 자기도 흔쾌히 하겠다고 해서 아마 내일도 일단 사업자를 빼야 돼가지고요. 거기 내일 저희가 한번 만나러 갈 겁니다. 그래서 뭐 두 건이잖아요, 그죠? 네네. 한 건은 그렇게 재계약이 되고 한 건은 지금 우리가 매물 내놨죠. 네. 지금 얼마에 3,000에 100? 네. 네, 그렇게 내놓으면 수익률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한 월세 이자 내고도 한 100만 원 이상 남으니까. 근데 그거 그러면 거의 무피 되나요? 그쵸. 저희가 보증금을 양쪽에서 3,000씩 받으면 두 동이니까. 아직까지 하나는 안 나갔으니까. 그죠. 하나는 이제 추후에 나가야지 수익률이 나는 거죠. 네네. 근데 그게 이제 공실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뭐 공실을 좀 길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네. 우리가 원하는 금액에 놓기 위해서. 네. 그래도 잘 마무리 되셨으니. 그쵸. 이게 시나리오가 좀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유치권자 겸 임차인인 그 누님을 재계약시키기 위해서 이제 좀 궁지로 몰았던 것도 사실 있고 전략 전술이 들어갔겠죠. 그분을 재계약을 좀 해주는 가격은 좀 제가 다운을 시켜줬어요. 월세를. 잘하셨어요. 네, 다운을 시켜준 이유는 뭐냐면 저도 그냥 무작정 다운을 시켜준 건 아니고요. 그 대출에 대한 이자만큼은 빠져주기 때문에 다운 시켜준 거고 어차피 이쪽에서 이 월세 받는 걸로 우리는 수익률 충당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했던 거죠. 그래서 뭐 원만하게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면 일단 상가는 그렇게 해결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왜 추석 지나고 저희가 지난 월요일 날 또 멀리까지 다녀오셨죠. 늘 8개? 8개? 저희가 원래는 매물이 13개가 나와 있는데요. 네. 통으로 나왔었죠. 그쵸. 근데 각자 개별 입찰이죠. 개별. 그쵸. 그래서 13개를 다 진행을 하고 싶었으나 뭐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도 입찰을 안 한다는 사람이 너무 다수였고 뭐 수익률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오류가 있었는지 뭐 마음의 변심인지
아니면 자본력이 안 된 건지 음. 각자의 개인 사정에 따라서 네. 하겠지만 못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네. 저희가 그냥 제 주변의 지인들과 함께 네. 같이 입찰을 했는데 13개는 다 못 들어갔고 네. 그 중에 이제 현장 조사 갔을 때 그쵸. 피해야 될 만한 아. 물건들을 저희가 찾았죠. 네. 네. 근데 반대로 저는 제가 그 얘기도 했을걸요. 어떤 거요? 이 1층이었잖아요. 네. 1층이 완전히 다 곰팡이가 그냥 썰어가지고 온 벽과 지붕 전체가 다 곰팡이여서 누수 때문에. 그래서 그 누수를 치유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찬스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강심장을 가진 자가 없기에 일단 포기하는 걸로. 근데 진짜 현장 조사가 중요한 게 저희가 여기 사무실에서 사전 조사를 하잖아요. 일단 시세 조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역적인 조사도 이렇게 하는데 그랬을 때 저희가 판단했던 거는 거기에 3, 4라인이 남향이고 이래서 좋다. 가격도 감정가도 1, 2라인보다는 조금 몇백만 원이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3, 4라인이 좋다. 이래서 여기가 뭐 월세나 이런 거에서는 향에 따라 크게 차이는 없지만 차후에 매매를 시도할 때 그래도 뭐 몇백만 원 이렇게는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3, 4라인은 선호하겠다. 그래서 들어가도 3, 4라인 쪽으로 조금 기울었던 것도 있었어요. 근데 현장 조사를 현장에 갔더니 사후에 누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204호에서 누수가 그게 뭐 저는 내부까지 들어가 보진 못하고 밖에 창문이 열려 있어서 뭐 원래대로 했으면 막 들어가 봤을 텐데 그냥 좀 소극적으로 했어요. 그날은 보는 눈이 너무 많아서. 네. 근데 204호에서 이제 누수가 있는 거죠. 104호. 그래서 저는 생각을 이렇게 했죠. 204호와 104호를 모두 사자. 한 사람이. 그러면 그러면 분명히 임장을 다녀간 사람들은 204호에서 누수가 있기 때문에 누수에 대한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입찰을 할 것이고 그러면 나는 거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두 물건을 좀 싸게 잡을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누수를 치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좀 산출을 해봤는데 그리 많지 않더라. 네, 대략적으로. 그랬는데 불구하고 좀 저도 지금 현재는 입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좀 피했었는데 그 물건을 하겠다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배제시키고 네. 그래서 탑층 높았던 거 배제시키고 해가지고 1층 배제시키고 네. 그래서 1층은 하나만 들어갔죠. 1층 하나, 2층에 3개, 3층에 4개 모두. 그래서 네네. 8개를 진행을 해서 8개를 모두 낙찰을 다 받았죠. 그쵸. 축하드려요. 제 거 아닌데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멀리까지 가서 네. 그나마 그게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았고 그래도 이제 다들 합심해서 조사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수익이 일단은 뭐 명도도 잘 진행돼야 되고 근데 그날 입찰하고 오시는 길에 그날 왜 임차인들 8분한테서 다 연락이 왔었죠. 그날 다는 아니고요. 그날 새벽에도 왔던 것 같아요. 12시에 저한테. 그렇죠. 12시까지 전화가 왔죠. 밤 12시에 전화가 밤 12시 한 5분쯤이었던 그리고 것 같아요. 나서 한 분이 연락이 안 오다 그 다음날 연락이 왔지. 그래서 저희가 받아놓은 8개 호실 중에 한 개는 공실이라 연락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 나머지 7개는 지금 현재 다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임차인들과 연락이 다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뭐 대화 중에 보통 우리가 낙찰받고서 임차인들하고 통화하면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200, 300이 안 나오더라고. 한 분도 얘기를 하는 사람이 네네. 없어요. 그래서 왜 이런가. 그래 이제 저희는 좀 고요한 뒤에 뭔가 폭풍이 몰아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얘기했었죠. 아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우리도 대략적인 대책은 세워야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통화를 해본 결과 뭐 그렇게 악의적으로 뭐 이사비를 요구하거나 그럴 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적법하게 있는 임차인들이라면 일부 배당도 받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어렵지 않게 명도는 뭐 또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수리 부분. 네. 수리 부분이 너무 원거리라서 우리한테는 그래서 좀 잘 활용해서 거기에 우리가 이동 횟수를 줄이면서 그쵸. 거기에 현지에 있는 인원을 좀 잘 설득해서 그쪽을 마무리 질 수 있게끔. 네네. 근데 이거가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14개 물건이 나와서 14개를 다 들어가고 싶었는데 네. 뭐 이제 회원들 중에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빠졌다 했잖아요. 네네. 그렇게 빠지는 이유가 장거리인 것도 있을 것이고 지역적인 편견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때문에 안 들어갔지?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물건을 주면서 물건을 이제 보여줬죠. 이거를 분들이 입찰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물건을 보여줬는데 다들 안 하겠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죠. 어떠한 이유에서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죠? 네네. 근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물건을 분명히 시세조사는 대략적으로 해봤을 것이다. 그래 놓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여력이 안 돼서 못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반대로 얘기해. 우리는 그렇게 원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왜 들어갔는지. 수익률이죠. 그쵸? 수익률이죠. 근데 그 문제가 생긴 게 이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조사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 지역을 제가 이제 꼭 집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상 우리가 이제 받아놓은 물건들이 뭐냐면 방이 2개, 거실이 하나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투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지역은요, 조사를 하는 과정에 나온 결과는 뭐냐? 방 2개에 거실이 있으면 그걸 3룸이라 부르고, 그렇죠. 방 하나에 거실이 있으면 보통은 1.5룸, 혹은 원룸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는 그걸 투룸이라 하고, 그리고 방이 없고 그냥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원룸을 원룸이라 한다. 그래서 아마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냥 내부 구조도만 보고서 방 2개에 거실 하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네. 그거를 투룸이라 일컬으면서 시세 조사를 했다면 분명히 방 하나에 거실 하나 있는 가격이 나왔을 것이다. 네. 그러면 분명히 그 가격이 나왔다면 시세 조사가 잘못됐고 수익률이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입찰을 못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원 중에 한 분, 네. 세종 사시는 분 있죠. 네네. 그분이 실제로 조사를 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측에서 시세 조사한 바와 턱도 없지 않냐. 우리는 1000에 30이라고 조사했는데 자기가 조사한 결과는 300에 3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조사했냐 그랬더니 투룸은 300에 30이라는 거지. 그래서 잘 다시 한번 알아봐라. 우리가 들어갈 것은 3룸이라 부를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사하더니 저한테 전화해서 맞다. 그게 3룸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지역의 특색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는 조금 월세도 그렇잖아요. 그죠? 네. 선세인데 있고 그렇죠. 후제인데 있고 뭐 여러 군데 지역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어떤 데 가서 우리는 무조건 선세입니다 이러고 깜짝 놀라고 막 반성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수익률 보고 가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원거리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강의할 때도 설명하지만 강원도 원주에서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0만 원이 수익이 난대요. 근데 저쪽 제주도 가니까 1000만 원 투자했는데 1500이 수익이 난대요. 그럼 전 제주도를 가는 거죠. 수익이 좋은 데를 가는 거지. 지역적인 것을 한계를 두고서 수익률을 따지자면 조금 안 맞지 않는가. 네. 경매 투자하고는. 네네. 맞아요. 전국을 좀 같이 보는 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이번은 3시간밖에 안 걸리잖아요. 3시간. 한국 6시간이지. 그러니까 더 멀리도 가는데 뭐. 그럼요. 저는 뭐 이틀이 걸려도 상관은 없어요. 수익만 괜찮다면 저는 외국도 가니까. 저는 뭐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정대님도 한번 웃었네.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지금 이제 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이제 뭐 대출도 무난하게 잘 해결하고 명도도 잘 해결해서 대출도 우리가 어제 조사했죠. 네네, 대출도 대략 뭐 한 8, 낙찰가 80% 저희가 이상 계산해서 수익률 봤던 것보다 더 한 높게 되죠. 몇백 정도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괜찮은 그런 것 같고. 소액 물건에서는 몇백이 상당히 큰 그럼요. 비중을 차지하죠. 그래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걸 물어봐요. 야, 정말 네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고 돈이 수익이 남냐? 그런다고. 근데 나는 그렇다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왜 못 하겠냐면 안 믿으니까. 근데 난 정말 그런데 얘기를 해도 못 믿어. 그래서 요번에 명절에도 저희가 이제 작은 집입니다. 둘째. 그래서 큰 집에 갔는데 그 작은 아버님이 이제 경매에 관심이 있으셔서 나한테 물어보는데 그런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수익이 나는가? 그래서 수익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저희 작은 아버님이 이렇게 공무원 퇴직하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인데 그 토지 관련 쪽에 일을 하셨던 것 같아. 얘기는 정확히 안 하시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도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은 많지만 경매가 이렇게 수익이 그 정도로 난다면 왜 아무도 안 하냐 이거지. 그렇겠죠. 그래서 아무도 안 하지 않는다. 우리 같은 사람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다.
그랬더니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왜냐면 공무원 퇴직하시는 분들이 보통 공부하는 게 다 공인중개사. 공부 많이 한대요, 요즘에. 그거나 주택관리사나 무슨 뭐 사회복지사? 뭐 그런 자격 공부 많이 하시고. 근데 부동산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공인중개사 하면서 편안히 살고 싶어서. 근데 이제 그것도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앉아가지고 뭐 가만히 있으면 뭐 계약서 쓰면 돈 딱딱 주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금 정대님 얘기 한번 해보시죠. 어떤지. 응? 네. 어떤데요? 집 보여주러 가고 그러면 가자마자 아, 저 이 집 좋아요 이러고 계약하나요? 아니죠. 그렇게 안 하고 네. 한 집만 보는 게 또 아니죠. 여러 그치. 집을 계속적으로 보여드려야 되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을 때까지 계속 같이 다니면서 봐야 되니까. 근데 올여름은 유독 더웠잖아. 맞아요. 그러면서 실컷 보여주는데 계약 안 하는 사람이 80% 이상.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인중개사 하면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있다가 집 딱 보여주면 딱 계약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 거에 대한 조사 없이 그냥 지금 막연하게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계시다면 생각을 다시 한번 본인의 적성과 맞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정대리님은 잘 맞잖아요. 네? 근데 아까 우리 차 마시러 갔다 이상한 일 있지 않았어요? 그거 얘기해도 돼? 나 아까 전에 그거 얘기해도 돼? 아, 저 그렇게 안 보여요. 아니,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나 내가 진짜? 얘기할게. 우리 카리님하고 정대리님이 계신데, 카리님이 나이가 더 많죠? 네. 몇 살 언니지? 2살. 2살 언니지. 네. 근데 이제 저하고, 대망인 저와 카리님과 정대리님이 차를 마시러 갔습니다, 저희가. 차를 마시러 가서 이렇게 여자분 두 분이서 카리님과 정대리님이 서로 계산을 하겠다고. 있다, 사투리로 뭐라 했어? 해봐. 뭐라 했는데. 있다 했잖아. 아니 어떻게 됐냐면 제가 가서 계산을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그래서 왜 또 저도 그런 좀 거였어? 사투리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쵸. 내가 낼게 이랬죠. 그랬더니 정대리님 더 심해요 나보다. 어떻게 했어? 여 있다. 아니야 내가 낼게. 그랬더니 자기가 구태여 자기가 계속 내겠다고 그러더니 거기 주인 커피숍 주인이 카드를 정대리님 거를 받으면서 뭐래서 딸하고 엄마냐고. 딸하고 엄마 사이 같다고. 아이고 이러면서 말씀하셔서 좀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엄마였을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이미 끝났어. 내가 엄마지. 당연히. 근데 제가 이렇게 차 마시면서 보니까 좀 주인 아주머니가 좀 연세가 있으시죠? 한 60 넘었겠죠? 그죠? 네. 그분이 보니까 이렇게 대화도 좀 이렇게 재밌게 잘 하시고 그러는데 아마 유머성 멘트 아니었을까? 진심이 묻어났어요. 그래, 난 깜짝 놀랐어. 커피숍에서 나와가지고 차로 이동하는데 뭐 진짜 화를 막 내고 있길래 너 왜 저러지? 뭐 때문에 그러지?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구만. 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금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생각하면 이제 궁금하지. 정대님은 머리가 하얗고 되게 늙어 보이는지 알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웃겨. 귀요미입니다. 귀요미. 진짜.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 물건들을 진행하고 있는 게 꽤 여러 개가 있는데 꽤 여러 개 있는데 이게 좀 마무리가 빨리 되면 네네. 좀 해외여행도 간다고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올해가 가기 전에 난 갔으면 좋겠어 진짜. 정말로 가고 싶어. 네네.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 쉴 틈 없이 지내다 보니까 너무 힘드네. 맞아요. 이번에 휴가 또 못 다녀오셨죠? 저는 여름 휴가 휴가도 다녀왔잖아요. 갔는데 네. 잘 갔다 오셨어요, 휴가? 저 제대로 간 휴가는 아니었고 정대리님 휴가 갔어요? 저도 못 갔죠? 네. 내가 원하는 휴가는 아니었어요. 그래요? 내가 원하는 휴가는 온리 한 3박 4일 동안 낚시만 하다 오는 거였는데 내가 죽도록 좋아하는 낚시를. 근데 원 없이 못했어. 날씨도 안 좋고 막 그래가지고 파도가 막 진짜로 막 쓰나미 수준으로 죽을 뻔했어 진짜. 테트라포트에 떨어져가지고 그 해마다 몇 명씩 죽는데요. 맞아요. 위험하긴 한데 위험. 그래서 좀 최대한 안전하게 하려고 하긴 하는데 모르죠 이제 또 언제 죽을지. 그래서 열심히 벌어요. 열심히 벌어서 진짜 해외여행 한번 가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난 땅 파고 돈을 다이어트로 묻어놔보고 있고 싶어. 저희 밭에 묻어놔 주세요. 밭 있어요? 아. 밭 사고 얘기합시다.
그리고 뭐 저거 참, 우리 공지 하나 있는데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공인중개사 일도 하고 경매 일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경매 컨설팅업을 같이 합니다. 경매 컨설팅업을 같이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거기가 혹시 매수신청 대리 등록업체인가요? 그래서 예라고 얘기했더니 정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정말입니다 했더니 등록업체 그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을 보여달래요. 그래서 본인이 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끊었는데 누가 뭐 확인 전화 한 건지 뭐 장난친 건지 모르겠는데 매수신청 대리가 저희가 없는 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카리님이 매수신청 대리의 자격을 가지셨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매수신청 대리가 없는 상태에서 컨설팅업을 하면 뭐 범죄가 되나요? 근데 실상에서는 없는 분이 많이 아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하실 거예요. 자격을 갖추지 않으신 분들이 컨설팅업을 네네. 그리고 한다. 또 왜 일반인들도 뭐 부동산 좀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부탁해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매수신청 대리 자격을 갖추고 하면 정식적으로 법원에다 등록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그 컨설팅 대리 업무를 한다라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적법한 거죠, 그냥. 근데 매수신청 대리의 자격을 가지려면 다른 조건이 있나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공인중개사가 이수 교육을 받아야 돼요.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아니잖아. 변호사, 변호사 공인중개사만 법무사. 할 수 있다래요. 아이, 내가 공인중개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중에 매수신청 대리의 교육을 실무를 득한 자가 법원에 등록을 해야만이 할 수 있는 업이라 이거죠. 네네. 근데 만약에 안 하고 하다가 뭐가 문제가 그러면 되면 뭐 변호사법의 위반이죠. 변호사법 위반이면 커요? 변호사법 위반이면 7년 이하의 징역, 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세네. 이거 왜 그러지? 위반을 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아까 카리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그냥 뭐 불법이란 표현보다는 그냥 사람이 진짜 안전하자고 살아야 되잖아요. 안전.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만약에 컨설팅 의뢰나 뭐 이런 거 하시려면 기왕이면 안전한 업체에다 의뢰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네. 뭐 저희가 꼭 이거를 등록을 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요즘에 공인중개사들도 보면 사고 되게 많이 나죠. 그렇죠. 이런 게 있더만 기획부동산이 공인중개사 그 초보 공인중개사를 섭외를 해서 그 사람들을 끼워 넣어가지고 사기를 치더만. 그래서 자기는 빠져나가고 공인중개사가 덤탱이 쓰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뭐 어디 교육을 가서 들었는데 왜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험을 치려고 하면은 학원을 다니던지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학원을 다니면 거의 학원 다니지. 학원 다니면 그 기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동호회처럼 이런 식으로 몇 기 그러거나 뭐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오픈을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이제 오픈하면 오픈식이나 이런 거 화환 같은 게 이런 게 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기수를 보고 최근 기수나 이런 데는 웬만해서 물건 의뢰하지 말라 많이 하지 말고 또 이렇게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일부러 그런 데 가가지고 하니까 오픈을 하려면 그 기수를 적지를 말라.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기칠 사람은 일부러 와서 거기서 사기치고 또 이제 물건을 의뢰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런 데 말고 또 경력이 있는 데 가서 좀 하면 안전하다 이제 이러니까 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조심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또 모든 공인중개사가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또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 사기치는 사람을 참 구별해내는 게 쉽지는 않죠. 솔직히 마음 먹고 사기치려고 하는데 사기꾼은 항상 친절하잖아. 그럼요. 친절함을 베푸는데 사람이 동요될 수밖에 없지. 그렇지만 이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뭔가를 요구한다면 그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려고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죠.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나는 좀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한 1시간 이상 떠들고 싶어. 아예 안 돼. 그러면 1시간 이상 하면은 애들로 뜯었어요. 그럼 정대리의 손녀가 오는 거야? 외손녀? 외손녀가 얼마나 같이 오늘 갈지 진짜 몰라요. 너무 쇼킹했어. 저도 진짜 너무. 아니 근데 그 커피숍에서 커피 찌꺼기 좀 받아올라 했잖아요. 아니야 근데 내가 줄게. 근데 저거 같아.
말투에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됐다, 있다, 이 그러니까 말투에. 저희가 둘 다 엄마가 사투리를 다른 정대리님은 사람이지. 그때 사투리 별로 안 쓸 수 근데 있잖아요. 말투가 저는- 사투리 같았어.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서 드디어 사투리가 없어요. 사투리가 없어요. 근데 네. 아까는 왜 그렇게 말투를 그 말투 쓴 거예요? 근데 아, 또 근데 실장님하고 말을 하다 보면 실장님 말투를 자꾸 따라가게 돼요. 아, 이상하게. 대구 사투리. 그러니까 또 어설프게 따라가다 경상도 보니 사투리가 경상도 사투리도 그렇고 저 전라도 사투리도 그렇고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 보면 재밌어요. 따라하면. 그러니까 자꾸 따라하게 되니까 그치. 말투가 어른스러워. 이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쓰는 됐나 이거 지금 경상도 사투리 강호동이 아니에요? 많이 하잖아요. 그죠? 됐나? 그게 됐다. 경남 쪽 응. 그쪽 사투리 같은데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한참 까불고 돌아칠 때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는 게 야 됐나 그래서 됐다고 안 그러면 막 때리고. 그래서 잊어버리세요. 커피 좀- 찌꺼기 내가 줄게. 거기서 안 가져간대. 안 그러니까 가져 짜증나서 안 기분 나빠서. 가져갔잖아. 거기서 가져가라 그랬는데 안 가져온 거야? 아니 나오는데 입구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됐어. 아. 너무 안 화가 갖고 나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뭔가 부동산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할 건데 제가 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속상한데 언제 해줄 거예요? 방송에서 다짐을 합시다. 어떤 거요? 또 금시초문인 것만요. 아니야. 여기서 오픈할 수 없지만 내가 지시했던 내용들을 좀 해주세요. 부탁할게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할게요. 1년 후에 얘기하지 말고 제발 요번 달 안에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지금 뭐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힘든데 앞으로 좀 더 좋은 날이 있겠죠?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데 뭐 좋아져야지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리고 추석이 지나서 인사를 드려서 좀 죄송하고요. 네. 앞으로도 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시간 될 때마다 틈틈이 방송을 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오래 걸리시더라도 얘네 망한 거 아닌가? 방송 안 하고 원로 잠수 탄 거 아닌가 생각하시지 말고 얘네 바쁘구나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카린님 인사하시죠. 아니 정대리님 중간에 투입해서 인사도 못했잖아. 그래 인사 한번 해요. 끝 인사랑 첫 인사랑 같이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 이거 계속 들으면 저 청취자들 지겨워하니까 하나 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 네. 명절 잘 보내셨죠? 명절 끝났어요. 명절 벌써 끝났어. 이제 명절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식사하면서 다 어. 지워버린다 이제. 네, 이제 좀 있으면 또 10월 초가 되면은 또 긴 연휴가 또 연휴죠. 있으니까 그때 그러네. 좀 많이 쉬시고 그때는 낚시 여행을 떠나야겠다. 저도 같이 고등어 잡으러. 저도 같이 나 고등어 완전 잘 잡잖아. 여기 빨리 고등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자, 다 이렇게 정리하고 네. 지금 애 데리러 가야 되잖아. 자, 맞아요. 빨리 정리하고 애 키우면서 경매 일하고 부동산하고 파느냐고 고생 많은데 네.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하고 좋은 네. 결과를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앞으로도 좀 더 나은 방송을 위해서 파이팅 합시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